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던 아소 슈이치. 그는 문득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을 그리고 싶어 스토리 작가를 지망하게 되지만 그가 그린 용자 파티라는 작품이 제64회 아카츠카상 준입선을 수상하게 되면서 개그 만화가로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아소 슈이치가 연재한 작품들은 대부분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여 처참히 막을 내리게 되는데, 작가님 마침 단편작에 한 장이 남는데 한번 해볼래요? 저 다음 주에 하와이 여행 가는데요. 저도 다음 주에 독일 가는데요. 그렇게 해외에서 팩스로 원고를 주고받게 된 편집자와 아소 슈이치. 아소 슈이치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초능력을 소재로 사이키 쿠소의 재난이라는 작품을 탄생시키게 되고, 이후 이 작품은 2017년 12월 기준 600만 부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여담으로 아소 슈이치의 전 작품 단행본 판매량을 모두 합쳐도 사이키 쿠소의 재난 1권의 판매량보다 적다고 한다. 작품의 주인공인 사이키 쿠소는 나한테 만약 초능력이 있다면 불행하겠지? 라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다. 사이키 쿠소는 생후 14일 만에 말을 하였고 단 한 달 만에 공중을 걷기 시작하였다. 이 밖에도 그는 텔레파시, 염력, 투시, 예지, 텔레포트, 컴퓨터를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빔 등 웬만한 건 뭐든 다 할 수 있는 초능력자로서 쿠소가 마음먹고 달려들 경우 딱 3일이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고. 작중 쿠소는 텔레파시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내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이처럼 쿠소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은 친구가 없어서 대사가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쿠소의 핑크색 머리, 녹색 안경, 이상한 더듬이가 튀지 않는 이유는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며, 작중 중요 부위만 가리고 찢어지는 복장과 등장인물들의 상처가 급격하게 아문 것 또한 전부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여 모든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바꿔놓았기 때문. 쿠소의 머리에 달려있는 더듬이는 그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서 이것을 제거하면 빌딩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고 우주에 있는 달도 가뿐히 파괴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장치는 쿠소의 형 사이키 쿠스케가 제작한 것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초능력을 억제하는 장치이며 오른쪽 장치를 제거할 경우 쿠소가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 만약 쿠소처럼 당신에게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 세계의 넷플릭스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지금 노드 VPN을 사용하여 넷플릭스에 접속하면 강철의 연금술사, 헬싱, 보르토까지 국내 넷플릭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각종 애니메이션들을 시청할 수 있다. 노드 VPN은 현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VPN 중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60개 국가에서 6,100대 이상의 서버로 보다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로 라프텔,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이트들을 답답함 없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다. VPN 그거 사용하기 힘들잖아. 아무리 좋아도 사용법이 복잡하면 무용지물. 그러나 노드 VPN의 경우 지나치게 순수한 뇌를 지닌 낸도 리키조차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연결할 수 있다. 난 내 온라인 활동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데. 노드 VPN은 노로그 정책을 4년째 검증받아 고객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있으니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든 노드 VPN은 당신의 사생활을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준다. 이 밖에도 악성 웹사이트 및 광고를 차단해주는 바이러스 위협 방지 기능으로 공용 와이파이 해킹 위협까지 보호해주는 노드 VPN. 현재 노드 VPN을 이용하게 된다면 자유롭고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위한 63% 할인에 추가 3개월 무료 이벤트, 그리고 추가로 댓글에 적혀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구매하면 보너스 1개월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당장 노드 VPN을 이용하여 쿠소처럼 전 세계에 있는 콘텐츠들을 다양하게 즐겨보는 것은 어떠한가? 사이키 쿠소의 성은 심령학을 뜻하는 사이킥스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이름 또한 전부 쿠로 시작하고 있다. 쿠소의 아버지 쿠니하루는 아들이 초능력자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망나니가 딱이지. 라고 생각하여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망나니 아버지의 특기는 상사에게 아부하기, 좋아하는 것은 상사의 구두핥기. 쿠소의 어머니 쿠루미는 쿠소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보살처럼 상냥한 어머니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상냥한 그녀의 꿈은 세계 평화. 여담으로 이 부부의 목소리를 담당한 두 성우 또한 현실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있다고. 사이키 쿠소의 형 쿠스케는 2살 때부터 IQ 218을 자랑하는 천재 중의 천재였지만 무엇을 하든지 쿠소를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저주하고 있다. 쿠스케는 자신이 만든 발명품으로 약 80억엔에 달하는 금액을 저축하였다고 하는데, 그가 만든 발명품으로는 아버지를 빼다 박은 신발 닦기 기계,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등장하는 1인용 비행장치 맵에, 머리에 쓰고 있는 텔레파시 캔슬러,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타임머신 등이 존재한다. 작가는 쿠스케를 처음부터 등장시키고 싶어 했지만 좀처럼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중반부에서나마 등장시키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원작의 초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쿠스케가 존재하고 있다는 복선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이키 쿠소가 벌레를 싫어한다는 설정은 벌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작가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작중에서 쿠소는 생각을 읽을 수 없다는 이유로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지만 낸도 리키
사이키 또한 벌레와 마찬가지로 텔레파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쥐도 새도 모르게 접근하여 칼로 찌른다면 아무리 사이키 쿠스오라고 해도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한다. 초기 본 작품의 제목은 본래 초능력자로 장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을 정할 당시 제목에 주인공 이름을 넣으면 잘 팔린대요. 라는 의견으로 인해 작품의 제목은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이 되었고, 만약 낸도리키가 주인공이었다면 낸도리키의 오가 되었을 것이라고. 낸도리키는 히로인 대신 바보 캐릭터가 등장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유로 주인공 옆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낸도리키의 이름은 염동역에서 유래되었으며 그의 어릴 적 꿈은 목수였다고 한다. 낸도리키의 아버지 타케우치 리키는 영능력자 캐릭터를 등장시켜주세요. 라는 제안을 받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죽은 낸도의 아버지가 떠올라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 어느새 낸도와 똑같은 얼굴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참고로 타케우치 리키의 생전 직업은 깡패였다고 한다. 낸도의 어머니 미도리의 이름은 작가의 어머니 성함과 동일하며 낸도 가족은 오노 다이스케가 1인 3역을 맡아 더빙하게 되었다. 마술사 초우노우료크는 쿠스오가 초능력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고민하다 마술을 떠올리게 되어 내놓게 된 캐릭터. 초우노우료크의 이름은 초능력에서 유래되었으며 그의 머리색은 전처인 미도리의 이름을 본따 녹색으로 채색되었다. 초노의 조수로 근무하고 있는 마이클의 나이는 30대. 그는 중후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한때 양아치로 활동하였다고. 중2병 캐릭터 카이도슈는 초능력자 옆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 두 명이 있다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여 추가하게 된 캐릭터. 참고로 작가는 중2병이란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여 카이도슌을 어른이 되어야 키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의 지능을 지닌 착한 아이로 설정하게 되었다. 그의 외모는 낮은 지능과 다르게 굉장히 잘생긴 편에 속한다고 하며 해변에서 역헌팅을 당할 정도라고 한다. 최고의 미녀 테루아시 코코미는 사이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캐릭터를 고민하다 완벽한 미소녀라는 캐릭터로 등장시키게 되었는데, 완벽한 미소녀라면 분명 자신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필요한 리본이나 화려한 머리 장식 따위는 넣지 않았다고. 여담으로 테루아시가 평생 듣지 않을 말 랭킹 8위는 똥 손가락 넣고 어금니 딱깍딱깍 소리내봐. 코코미에게는 회원수 36,000명 이상의 팬클럽 코코밍즈가 존재하는데 그 코코밍즈의 10개조는 아래와 같다. 테루아시 남매의 성은 텔레파시에서 유래되었으며 극도의 시스콘 테루아시 마코토의 꿈은 여동생의 남편이 되는 것. 재벌가의 외아들 사이코메트리는 초능력에 대항할 아이디어가 이제는 체력밖에 남지 않아서 추가하게 된 캐릭터라고 하며 그의 이름은 사이코메트리에서 유래되었다. 사이코메트리의 키는 163cm지만 맞춤 신발을 신으면 173cm가 되며 그의 하루 용돈은 약 200만엔. 작년 생일 선물에는 무인도를 선물 받았다. 참고로 카이도슌의 용돈은 3만엔, 쿠스오의 용돈은 3,000엔. 열혈남 하이로키네시는 쿠스오가 식어갈 때 뜨거운 캐릭터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여 추가하게 된 캐릭터이며 그의 이름은 파이로키네시스에서 유래되었다. 여담으로 하이로키네시의 성우는 화염의 호흡을 사용하는 랭고쿠 교주의 성우를 맡은 히노 사토시가 담당하였다. 전학생인 코베야스 아레는 불량한 캐릭터가 전부 갱생된 바람에 추가하게 된 불량 캐릭터라고 하며 그의 이름은 투시에서 유래되었다. 참고로 코베야스 아레는 머리 색상은 본래 초록색으로 채색하려 했으나 우리 어머니 이번에 초록색으로 머리 염색했는데. 라는 담당자의 말에 놀라서 보라색으로 채색해버렸다고. 영능력자 토리시카 레이타는 쿠스오와 더블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였으나 그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부터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바람에 더블 주인공이라는 설정은 폐기하게 되었다. 토리시카의 이름은 빙의에서 유래되었으며 그의 첫사랑 상대는 미요라는 유령이었다고.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캐릭터 인기 투표에는 커피 젤리가 10위를 차지하였고 쿠스오의 머리에 그것은 125표로 27위를 차지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에스연 히다리와 키바라초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왼쪽 옆구리 마을. 2022년 7월 일본인 2,606명이 뽑은 가장 웃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순위에서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이 2위를 차지하였다. 1위는 역시 은혼.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방영이 끝난 뒤 은혼이 그 뒤를 이어서 방영하게 되었는데 이후 은혼에서는 쿠스오의 제어 장치가 등장하고 일본 긴토키는 전에 이 시간대에 있던 녀석이 놓고 간 거야. 라며 너 스레를 떨었다. 작가는 마지막 권의 40페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사이키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와 낸도리키의 스피노프를 그려 넣으려 했지만 연재가 끝난 뒤에 내는 과거편은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낸도 이야기로 30페이지를 그린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컷 만화들로 마지막 화를 때우게 되었다고.